왜 중년 여성한테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가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단백질이 중요한데 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갱년기에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항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단백질이 하는 일이 다예요. 우리 몸에 효소도 만들고 다. 일꾼이네, 일꾼. 예. 노동자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우리 이지향 약사님과 함께 뭐 물과 단백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쉽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물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 거의 뭐 한 80%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물과 단백질이죠. 그냥 물과 단백질이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다 태워져요. 네. 거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아주 적어요. 탄수화물은 연료일 뿐이고,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물을 품고 있죠. 그리고 약간의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물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물이 70%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맞아요. 뭐 거의 다라고. 거의 다죠.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지향 약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체액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체액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라, 물 1.5리터 먹어라 하는데, 이 물이 용매는 될 수 있어도 용질을 녹여낼 수 있는 용매는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그 체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이 있을 때 용매일 뿐 용질이 들어간 물, 그걸 체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매만 마시고 용질이 부족해요. 용매, 용질 조금 어려워진다.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다시마, 멸치, 새우 막 이런 게 넣죠. 육수 내기 위해서. 그 육수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게 체액인 거고, 그냥 물 자체로만으로 음식을 하면 맛 없잖아요. 그렇죠. 영양도 없고. 그러니까 물만 얘기하면 용매. 그다음에 거기 멸치, 다시마 이런 거는 용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게 용질.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제 그렇게 좀 그렇죠.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그렇게 중요하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굳이 수액을 놓을 필요는 없죠. 물 마시면 되는. 그렇지. 근데 수액에는 용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물 플러스 용질. 뭔가 우리 생명에 중요한 입자들이 녹아있는 물인 거죠. 그래서 체액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 플러스 알파, 영양 성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단백질이 굉장히 크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물만 먹어요. 물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부족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체액하고 단백질도 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먹었어도 물을 담는 그릇, 내 몸에 그릇이 있어야 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낙타의 혹처럼. 낙타가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혹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이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물 한 방울 못 먹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바로 결합 조직과 근육이죠. 결합 조직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이 피부 밑에 진피 조직 있잖아요. 그게 결합 조직인데 피부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혈관에도 있고 관절에도 있고 뭐 두피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결합 조직이 탱탱해야 물을 많이 품을 수 있고, 결합 조직이 탱탱해야 세균 바이러스에 안전하거든요. 침투를 못 해요. 그래서 생명의 기본은 물이다. 뭐 농사의 기본이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만 비만 온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풀도 매줘야 되고, 그렇죠. 지지대도 세줘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기본이 된 다음에, 체액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혈관도 뚫어주고, 림프순환도 시켜주고, 뭐 조직재생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건데, 내 몸에 결합 조직이 많아야 물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중년 여성들한테 유독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 중년 여성한테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가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단백질이 중요한데 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갱년기에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단백질 풀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에 네. 단백질 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굶든 안 굶든 많이 먹든 어쨌든 항상 일정하게 내 혈액 안에 단백질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먹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단백질 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근육을 녹이든 점막을 녹이든 머리카락을 녹이든 뭔가를 녹여서 채워요. 그러니까 무리가 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서 나이가 들면 그냥 폭삭 늙는 거예요. 늙는 걸 떠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 중에 항원항체. 그러니까는 항체.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때 항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단백질이 하는 일이 다 해요. 우리 몸에 효소도 만들고 다. 일꾼이네, 일꾼. 예. 노동자인데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버리죠. 중년이 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안 먹는다. 뭐 고기는 또 안 먹는 게 좋다. 뭐 식물성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고기류라든가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년이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 이유가 이 여성 호르몬이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네, 알죠. 에스트로겐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에스트로겐을 만드는데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하면 고기를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겠구나. 맞아요. 이래서 고기를 줄이시는데 멀리하죠. 그래서 네, 그건 아닌 거죠. 콜레스테롤은 먹는 것보다 간에서 합성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보상 기전으로 더 만들어내요.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신경세포의 중요한 자원이에요. 신경세포, 뇌. 네. 네. 근데 우리 중년 여성들이 정말 신경세포 많이 쓰잖아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세포가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더 만들어질 수 잠잘 때도 있어요. 생각하는데 계속 그래서 중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 중년에 소화가 안 되는 건 이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체액이 부족해서. 특히나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게 되면 그 위산이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염산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NaCl, 소금 NaCl에서 물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속에서 염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돼지고기 먹을 때 꼭 새우젓. 네. 새우젓 나온 이유가 새우젓에 짭짤한 게 들어가야 고기 소화를 잘 시킨다고. 맛 때문에 새우젓 맛있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거 아셨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지혜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염식에서 벗어나시면서 고기 소화를 좀 시키셔야 그 단백질을 원료로 아미노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아미노산 풀이 형성이 되면 굳이 머리카락 녹이고 근육 녹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젊어지고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니까 중년 여성들에게 그쵸. 단백질이. 채식주의자 그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잖아요.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식물성만 좋다, 동물성만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균형이에요, 균형. 단백질로만 음식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백질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공장에서 비타민 C만 보더라도 공장에서 온 비타민 C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오는 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또 섬유소 이런 것들. 섬유질이 많죠. 네, 섬유질이 있어야 중금속 해독도 되고 콜레스테롤도 섬유질이 결합해서
빠져나가고 몸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꼭 필요해요. 근데 또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야 또 이 단단한 근육이라든가 이런 스태미너라든가 이런 거에도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이런 거보다 지나치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드시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드리죠. 단백질 파우더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저는 간편하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적정량을 그런 단백질 파우더로 채우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갖다 쓸 수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이 더 들어가면 그 또 단백질의 조성이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준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많은데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근육만 막 키우는 또 아미노산을 많이 넣고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뭔가를 키우는 게 사실은 위험해요. 가장 몸속에서 뭔가를 키워서 위험한 게 암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또 그런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 인슐린 과다 분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사실 제품을 잘 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달거든요. 아미노산은 사실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친 탄수화물이 또 막 들어있어서 오히려 근육돼지? 잘 성분을 보고 네, 성분 자기에게 꼼꼼히, 맞는 것을 적절하게 맞아요. 선택을 이렇게 잘 해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백질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물의 중요성도 뭐 말씀하셨는데 단백질을 그러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네. 고기, 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물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해물. 특히나 오징어, 또 조개류, 전복, 네, 또 전복 좋고 또 문어, 낙지 이렇게 뭐 딱 직관적으로도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준필수 아미노산 다 골고루 들어있고 일단 소화가 용이해요. 육류보다. 그래서 전 나이 드실수록 또 이제 해물을 오징어국, 네, 조개국, 맛있겠다. 막 그런 거를 좀 드시면 좋다라고 표현을 해줘. 국물을 제가 드시라고 하니까 그런 거 드시면 좋다 이렇게. 근데 매 끼니 먹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뭐가 축적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살은 쪄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그냥 이 손바닥만큼. 그래서 뭐 달걀 2개, 네, 뭐 맞아요. 장조림 뭐 몇 개, 뭐 이렇게 꼭 먹으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그러니까 오늘 못 먹은 단백질은 내일 채울 수가 없는. 몰아서 먹으면 안 된다. 몰아서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나 이제 몰아서 먹으라고 했죠. 그 보릿고개 때 많이 먹어라 했지만 남의 집 잔치집 가면 야 좀 고기 좀 네. 든든하게 근데 먹어라. 지금은 많이 먹어라, 많이 드세요가 이제는 좋은 덕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지영 약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쏙쏙 들어와요, 얘기가. 그러면서,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물, 단백질, 소금. 이지영 약사님과 함께 중년들의 건강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과 단백질. 예,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골고루 잘 섭취를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